자, 서정욱 변호사, 그 전당대회 끝났는데 그래도 정리는 해주셔야지. 전당대회 총 정리.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예상대로 다 됐는데 한 명이 틀렸습니다. 한 명이. 아, 누구야? 지금 제가 대표는 김기현, 그거 다 최고위원은 예상 다 됐죠. 최고위원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김병민, 민영삼. 그렇게 생각을. 그다음에 조수진하고 김재원은 된다 무조건. 그렇게.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근데 그 민영삼 대신에 선배가 떨어지고 태영호가 태영호가 됐어요. 됐네. 그 약간 그게 좀. 이게 그 민영삼 선배가 자기를 계속 기순용사라고 홍보했거든. 아, 그게. 그 이제 좌파 쪽에서 기순해왔는데 진짜 기순용사 태영호잖아. 북한에서 기순해버린 야 기순용사 홍보해줘가지고 태영호가 이게 진짜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용사잖아. 민영삼 선배는 게 좌파 민주당에서 넘어온 기순용사인데 제가 보기 그 두 가지 이유 같아요. 네. 두 가지. 태영호가 잘한 게 그 4.3. 이 문제를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거든. 이게 이제 정통 보수층을 자극했죠. 자극했지, 그거. 정통 보수층에서 보면 이게 4.3은 그때 제가 요즘 그 이병주 선생님 책 중에 네. 옛날에 지리산 산하 읽고 산하. 읽고 네. 제가 교보문고 우연히 그 뭐? 남노당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아, 남노당. 상중하 세 권짜리인데 제가 세 권 다 읽었어요. 역사 상중하. 소설의 대가지. 특히 그 시절 그 빨치산. 거기에 그 남노당이라는 책에 보면 그 4.3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우리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할 때 그걸 이게 반대해가지고 4.3에서 김달삼이나 처음에 이게 그 폭동 일으킨 거 맞거든요. 습격하고. 그 북한의 최고위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남노당의 지령이 있잖아. 근데 북한의 초대 부수당이 박헌영이야. 근데 김일성하고 상의 안 했겠냐고. 이런 이야기거든. 그게 저는 이제 태영호가 인지도가 좀 떠는 처음에는 한 3, 4%밖에 안 됐거든. 근데 그걸로 떴어. 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황교안 대표 측에서 전략적으로 이게 태영호 좀 밀은 것 같아요. 정미경하고 태영호를. 그것도 황교안 대표가 한 8, 9% 되니 전략적으로 밀면 이게 태영호한테는 힘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태영호 뭐 결과적으로 이게 다양성 측면에서는 뭐 태영호도 이게 반유는 아니거든요. 반유는 아니지. 그 점에서 이제 그 천하용인이 완전히 끝나고요. 그거는 다 떨어진 이제 거. 잘했고. 뭐 제 예측 중에 한 명이 바뀌었지만 천하용인이 다 떨어지고 뭐 이거는 이게 거의 예측대로 된 게 아닌가. 일단 결과만 보면. 결과로. 그리고 이제 그 1차 투표도 아마 이제 그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45에서 47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책임 당원들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당의 안정 그렇지.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이런 걸 이게 좀 더 일반 지지층보다는 고민하니까 그래서 이제 1차에서 한 53% 정도로 놓은 게 아닌가. 일단 결과는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어요. 예, 뭐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아쉬운 게 조금 뭐 민영삼 떨어지게 약간 아쉽지만 자,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하지. 어떻게 행보되느냐. 이제 행보가 중요하죠. 행보가. 특히 이제 패장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회장들. 패장들 어떻게 또 우리가 포용해야 되느냐. 음식으로 지금 이게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음식으로 한번 비유해보면 그래. 결론적으로 음식만 비유하면 음식으로. 안철수하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연포탕을 주야 돼. 연포탕. 같이 연대 같이 끓여야 포용, 돼. 연대 포용. 같이 끓여야 돼. 탕평. 탕평. 연포탕을 줘야 돼. 예. 맨날 김기현 후보 그러잖아. 연포탕 줘야 돼, 맞아. 연대 포용하고 탕평하는 이 말은 이게 적극 껴안고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 그래도 이게 그 나름대로 선전한 겁니다. 그럼. 20한 3, 4% 선전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수도권 선거 총선하면 안철수가 필요할 때 또 있어요.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 또 대책본부장, 대책위원장 활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게 그 끼안해야죠. 그렇죠. 안철수까지. 그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도 의미 있어요. 의미 있지. 그래도 한 8, 9% 물론 10% 좀 더 넘고 천안함이 이겼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선전했다 보고 황교안 대표도 이게 적극 껴안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 이쪽에서 이게 보수층에서부터 분열돼 나가면 큰일 납니다. 수도권 선거 나타 망칩니다. 황교안 대표 끌어안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게 이제 강성 황교안 대표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 표가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가 알기로 이게 용산으로 이사 갔는가 봐요. 그럼 용산 쪽에 아마 제가 보기 종로보다 좀 낫지 않을까. 종로는 이게 그 흠집니다. 뭐 용산으로 이사하면 용산에 저는 뭐 공천하면 권영세는 어차피 장관 계속하면 되니까 용산도 좋고 어디든지 이게 저는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크게 보수에 저는 포용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연포탕을 주고 그다음에 그 수사 어떤 거 이제 고소 같은 거 다 좀 취하고 그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 청와대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더라고. 에이, 그런 거 그건 아니죠. 그런 거죠. 공수처는 이게 폐지될 조직인데 그래. 공천에게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가 공조 설립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공수처에다가 조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좀 하지 마. 아이, 그 뭐 행정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강성규 수석하고 무슨 관계있냐고요. 그럼. 그리고 뭐 행정관이 단체 활동 했겠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꺼듣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빨리 이게 고소 취하하시고 예. 저는 포용해서 그렇지. 하나로 나가야 된다. 그게 뭐 당락이 그것 때문에 당락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는 뭐 연포탕. 서로 이게 취하고 그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 그 땅 문제 있잖아 수사 의뢰한 거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딱 접촉을 했잖아. 이제 뭐 좌파들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도 이제 덮어야죠 끝났으면. 그거 그 큰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게 수사 의뢰한 거 좀 취하고 예. 하여튼 연포탕으로?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으로. 연포탕으로 가자. 가자. 자, 그러면 이 천하람이지 뭐. 이준석- 천하람인데 이준석께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 그거는 이게 밥을 연포탕 주면 안 되고 안 되지, 큰일 나지. 그거는 무슨 음식을 주야 되느냐? 뭘 줘야 돼 거기? 콩밥. 그래 여는 연포탕, 여는 콩밥. 그래. 저 방송하다는 콩밥. 콩밥 이게 줘야지. 맛있어 콩밥이. 아유, 그래. 뭐 반찬들 달라면 두부 주면 돼. 두부 있잖아. 교도소에서 오면 두부 주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 이제 그 끝났대. 이준석이 그래. 이제 기소한대. 이거 안 할 수 없잖아. 일단 콩밥값. 아니 성상납 받은 건 맞는데 공소선이 지났지만 가로세로가 폭력을 이거 고발했잖아 무고로. 무고죄지, 그 무고로 해가 경찰이 다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보냈잖아. 네. 이게 뭐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 에이. 검찰에서는 무혐의하면 안 되지 할 수도 없고 증거가 다 있는데. 콩밥 드셔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게 기소하면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뭐 처벌되면 지금. 아유 빨리 끝냈어야 돼. 아유 나 징글징글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준석 걔 있잖아. 예. 거기에 이제 유승민도 있고 그렇지. 천하람이 뭐 허나 김용태 이런 자들은 이게 그 저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그 최고위원들도 그 다음날 전부 다 이준석에 대해서 완전히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거는 이게 같이 정치 가면요 완전히 훨씬 많이 났습니다. 그럼. 살이 좀 썩어 있으면 돌이 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상처가 곪고 곪어서 완전히 나중에 가면 이게 불치병 돼요. 콩밥 두부. 썩은 사람에게 빨리 돌이 내야 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저는 한때까지 음식으로 비유해가지고 치매를 위해서도 당분간 이 콩밥 좀 먹는 게 나아. 그 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좀 쫙 빼고. 이준석이는 이준석 콩밥 주고, 콩밥 주고. 자국에 반찬 달라면 두부 두부 주고 좀 넣을 때 두부도 주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그 연포탕이 아니지. 안 돼, 그거.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패장들의 진로는 이렇게 보이고요. 자, 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당은 이제 지금 급선무는 또 그게 있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이 선거도 이게 재밌어요. 지금 이게 아마 거론되는 후보가요. 장재원이가 노리는 거 에이, 장재원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장재원은 사무총장인데 원래 자기 공직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 그거. 그 가장 지금 친윤 후보는요. 윤재옥 의원입니다. 윤재호. 윤재옥. 윤재옥. 대구의 그 삼선인 대구야? 이분이 권영세 밑에 바로 부분부장의 상황실장을 했죠. 신임이 두텁고 경찰대학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야 최연소 경기청장까지 했잖아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근데 또 1기에. 김기현 이제 TK인데 김기현은 PK고 이거는 이제 TK니까 PK 지금 이제 그 후보 중에 친윤 후보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는 이제 윤재호 의원이 캠프에서 권영세하고 투톱으로 상황실장 일을 해서 이제 그 신임이 두텁고 또 워낙 그분이 또 입도 무겁고 일을 잘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경찰대 수석 입법 수석 졸업이니까 40대 경기청장에서 대구의 삼선입니다. 오케이. 예. 윤재호 의원. 그다음 또는 그다음에 또 거론된 후보가 김태호. 김태호도 좋죠. 경남인데 거기. 경남 이제 그 도지사 2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선인가 뭐 삼선인가 할 때 도지사를 2번 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죠. 그분도 이게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옛날에 그 총리까지 됐는데 억울하게 낙마했죠. 억울하게. 그렇지. 이분도 이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한 명은 제가 보기에 그 유승민계 같은데. 아니 누구 안 되지. 여기 경기도 안성에 있잖아요. 누구? 김학용인가? 김학용이 이제 그거는 이게 좀 김무성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이게 영 이념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근데 친윤 지도부를 한번 가보자. 최고위원까지 뭐 친윤 어쩌면 윤석열로 똘똘뭉쳐 선거 치르자. 이러면 이게 윤재호이나 그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뭐 다양하게 해보자면 어떻게 다른 데서 깨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원내대표 선거도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중요한 뭐 그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그 김기현 대표에게 이제 제가 또 마지막 또 부탁을 해야지. 해야 되잖아. 뭐 어떻게 제가 이게 비판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단 이게 제가 비판한 거는 다 잊어주시라 하고 선거 전에야 뭐 부동산 문제도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이게 다 있고 어차피 다 잘하자는 거니까 완전히 새 출발하되 제가 이제 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제 그 개혁이 앞장서야 됩니다. 당이 앞장서야 돼요. 청와대가 헤드 머리면요 손발은 당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그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요 바로 이제 노동개혁, 노동개혁 3대 지금 개혁이 이게 있어. 3대. 건설 폭력 이런 거 있잖아. 건폭들 예, 노동개혁. 그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금개혁 해야죠. 연금개혁 해야 돼. 그다음에 정교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교육개혁. 중요한 이런 게- 게 개혁할 때 이제 당이 뒷받침이 돼주잖아. 어떻게든 이게 뭐 법안이든 뭐든 법안을 좀 이게 당이 손발이 돼가지고 개혁에 앞장을 서달라. 이런 것도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정책에 한 몸이 돼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외교 문제. 지금 이게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그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 말고 이번에 강제징용 강제징용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신의 한 수야. 잘한 거야. 원래 또 지들도 그거 생각했어. 또. 이걸 당이 앞장서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좌파들은 뭐 제2의 경술국치다 또 이완용식이다 뭐 저쪽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떠들고 있는데 이걸 이게 노래 국민들한테 잘 설득해야 돼요. 요거는요. 요거는 이게 제가 하나 힌트를 줍니다. 좋아요. 김기현 대표 요거 홍보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지. 김기현 윤석열 정권하고 승부하에서는 지금 또 일본 가잖아요. 예. 어떤 해법으로 가느냐. 요 해법을요. 이렇게 3대 3으로 싸움을 붙이면 돼요. 3대 3의 해법이 어느 게 옳으냐. 3인대 3인. 3대 3 해법 힌트. 자, 어떻게 3대 3이 뭐예요? 3.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명의 해법이냐. 아니면 이쪽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해법이냐. 이 중요한 게 김대중, 노무현을 이 보수의 우리 편에 끌어와야 돼요. 그렇지. 이 해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원래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협약할 때 네. 그때 이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쪽 부분 공부를 좀 해야 돼. 이거 감정으로 축천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자빠처럼. 그때 65년에 할 때 세 가지나 안 했어. 원폭 피해자. 원폭 있잖아. 예. 그 피해자들은 그게 없어 말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사할린 동포 있잖아. 사할린. 그 다음에 위안부는 없어요. 세 개는 그때 딱 결정물이 없어. 없다고 이제. 근데 강제징용은 해결된 게 있다. 이미 강제징용은 해결한 거예요. 그때 일본이 뭐랬냐?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배상 다 하겠다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뭐랬냐면, 야, 피해자 어떻게 다 하냐? 우리가 우리한테 돈을 대신 주면, 우리가 알아서 대신 변제해 줄게. 이겁니다. 핵심은. 강제징용을 일본은 다 개별 줄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한테 우리 대신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100% 해결해 줄게. 배상해 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법이 조문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 거야. 우리 정부가 돈을 대신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찔끔찔끔 워낙 어려운 그 나라가 한 90몇 억밖에 못 주잖아.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노무현이가 그걸 알아. 그때 이해찬이가 위원장이고 문재인도 그 위원이야. 문재인도. 그때 검토해보니까 우리 정부가 준 게 맞잖아. 그래서 노무현이가 6,500억을 징용자한테 준 거죠. 6,500억을. 왜 법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게 맞거든. 이걸 좌파들은 공개해야 돼. 야, 인마, 넌 노무현이가 6,500억 주지 않냐? 근데 왜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잘못됐냐? 이거거든요. 그때 이해찬이하고 문재인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김대중은 그 우리 오부치 선언 있잖아. 이걸 개성한다는 거 아니야. DJ 이거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세 명이 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걸 문재인이가 막 합의도 파기하고 위안부 합의도 깨뜨리고 그때 그 김명환인가 대법관이 있거든. 김명환. 그 말도 안 되는 이놈이 판결을 뭐라고 썼냐면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대. 이 야, 미친놈이야, 너보고 나라 건국하래서
법에 따라 판결 써야지 무슨 건국하고 독립해. 이건 뭐 이 김명화가 말이 안 되잖아. 법관이 다수결에. 혁명가적인 그 발상으로 법을 따르면 그때 안 되지. 소수견에 별개 그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문제가 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뭣도 모르면서 이게 뭐 경술국시 이완용이 어쩌고 떠들고 조국이가 막 축창가 들고 우리 싸우자. 거기에 이제 윤미향이 그때한테 껍적거리고 있거든. 이 싸움입니다. 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개성해라. 이렇게 우리는 좌파 공개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해서 아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그게 맞다. 이래가지고 이게 덕표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네. 제대로 이게 미래를 가야 되니까 일본하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본질이에요. 네. 이걸 정확하게 이 좌파들은 공부를 안 해. 그냥 감정으로 야 일본 놈하고는 나쁘다. 이러고 예. 그러니까요. 무조건 친일 몰입하지. 왜? 그 역사를 알면 자기들이 딸리니까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우파는 머리로 공부를 해서 논리로 박살내버리대. 제 TV 나가면 이게 좌파 편을 꼼짝 못한다니까. 이거 3.1운동 좀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 논리로 항상 이게 우리 편에 3.3 해법. 그렇죠. 좋네. 김대중, 노무현까지 박정희. 이걸 집대성한 게 윤석열 해법 아닌가. 아, 저들도- 이 반대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윤미향이가 이런 거죠. 아니 저들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있는데며 왜 지랄들이냐고. 그러니까 이걸 전 당에서 김기현 대표님 당에서 전략적으로 국민 홍보를 해야 돼. 그렇죠. 지금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반일 프레임으로 저희는 공개한다니까. 벌써 윤석열 대통령 뭐 오늘 갤럽에 1, 2%, 2% 떨어지다고 막 이거 3.1 운동 때문 아니냐 이러고 있거든. 이런 게 잘못 말리면요 선동이라니까. 그 제대로 이게 당에서 팩트가 잘 집권 여당에서 지금까지 너무 못했어. 집권 여당 다운 맛을 못했거든. 이준석이가 분탕 치는 바람에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래, 그럼 그리고 이제 결론 이거- 내려주세요. 예. 아까처럼 청와대 대통령이 저는 두뇌 머리라면 손발 당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원칙 당정 분리가 아니에요. 당정 분리가 다 망했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같이. 그래서 이게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 있잖아요. 분명히 과반수 이상 우리가 압승을 해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혁을 통해서 성공하면서 정권 재창출까지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재창출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새 지도부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좋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잘 그 명심해서 잘 이제는 뭐 핑계가 없어요. 이제 이준석께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숫자가 열악해서 뭐 못한다, 뭐 어째서 못한다. 이제 핑계 대지만 이제 쭉쭉 제대로 된 집권 여당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